LLM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인프라로 넘어갔는데 인프라는 앞으로도 잘 될 거다. 근데 그 플레이어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회사들, 파워 회사들, 메모리를 더 효율화하는 데는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근데 수요는 상방이 없거든요. 압축에는 천장이 있고 수요에는 천장이 아예 없다. 근데 이 다음은 우주 쪽도 있죠. 스페이스X가 그냥 달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AI 인프라랑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 빼놓고는 지금 머니가 약간 서비스 쪽에 있는 회사들로 가고 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넥스트 빅테크는 어떤 회사가 될까요? 근데 이 사스 포칼립스로 인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면 보시는 분들의 또 이제 흥미를 위해서 돈이 어디에 집중될 거냐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다들 LLM에 투자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오픈 AI 막 이러다가 이제는 반도체. 지금 모델도 엔트로픽은 또 다시 열광하고 있잖아요. 야, 모델이랑 그 다음에 인프라로 갔으면은 서비스에도 돈을 벌 때야. 2026년은 서비스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인프라에 투자하던 회사도 모델도 결국은 돈을 창출하지 못할 거야. 왜냐면 끝단에서 돈을 못 버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요 싸움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시고 그 순서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전체 투자금의 시프팅보다는 스마트머니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운더들을 잘 알고 있는 벤처캐피탈, 그리고 실제로 이 AI 기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벤처캐피탈들의 머니 시프팅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번 같은 곳에서 틀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터보 퀀트 같은 거 나왔을 때 키밸류 캐시 메모리를 16비트짜리를 8비트 4비트 그리고 3.5비트까지 효율화시킨 굉장히 어메이징한 기술인데 요때 한번 출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산을 할 때 1비트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효율화는 될 겁니다. 근데 KV 캐시 같은 경우는 16비트 3.5비트로 갔으니까 한 6배라고 치면은 6배 효율화가 되는 동안에 이게 메모리의 효율화죠. 근데 이 토큰 비용은요 3년 동안에 500배 늘었다고 하거든요. 수요는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엔드 유저들이 정확하게 AI를 향유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AI 때문에 과금이 무서워서 못 쓰겠다. 디자이너들이 많은 회사라든지 뭐 개발자들이 많은 회사들은 이거 지금 커스트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 막 이렇게 제가 보라고는 조언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압축에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더 효율화하는 데는 사실은 지금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구글이 잘 하고 있었고. 근데 수요는 이거는 상방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동이 조금 발빠른 스마트 머니들은 실제 LLM에서 인프라에서 서비스 쪽으로 일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새 미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펀드가요, 비상장 중에서 AI 인프라 쪽 펀드가 있고요, AI 파워 쪽 펀드가 있고, AI 디펜스 펀드가 있어요. 이거는 AI 퓨처 워라고 해서 미래 전쟁 관련된 AI 관련된 안드로일이라든지 뭐 팔란티어가 인수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M&A 그 후보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상장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있고, 요게 있고, 네 번째가 AI 서비스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쪽 트랙이 지금 요새 인기가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틸 리스키하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서비스 회사들이 조금 많이 파편화되어 있죠. AI 자체가 그런 성질의 기술이니까, 예를 들어서 의류라든지 프레딕션이라든지 폴리마켓, 베셀, 노션 뭐 이런 회사들, 아직 상장하기 전 회사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시프팅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LM 엔트로픽 투자할 때는 엔트로픽이 제일 인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LLM 중에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퍼플렉시티 뭐 그런 회사들이 있었고, 오픈 AI 있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오픈 AI는 사실 기업 밸류에이션 자체는 조금 더 높아요. 엔트로픽이 막 더 치고 올라가서 그렇지만 800 US 달러거든요. 800빌리언 US 달러.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LLM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인프라로 넘어갔는데 인프라는 앞으로도 잘 될 거다.
근데 그 플레이어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 반도체 회사들, 파워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근데 이 다음은 여기 우주 쪽도 있죠. 스페이스X가 그냥 달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AI 인프라랑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소설 같지만 소설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항상 일론 머스크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런 케이스들 빼놓고는 지금 머니가 약간 서비스 쪽에 있는 회사들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압축에는 천장이 있고 수요에는 천장이 아예 없다. 이런 표현들로 봤을 때 사실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좀 현명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투자 기법이 있잖아요. ETF.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스트라이프라는 비상장 회사에 그냥 투자하시겠어요? 만약에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근데 스트라이프 원래 과거의 결제 회사 아닙니까? 예, 과거의 결제 회사인데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171 빌리언 US 달러거든요. 기업 가치가. 네. 171빌리언 US 달러라는 회사는 굉장한 회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비 12빌리언 US 달러, 어브리지 6.2빌리언 US 달러, 데이터브릭스가 154빌리언 US 달러예요. 여기 대부분 지금 카카오보다 시총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비상장 회사예요. 근데 데이터브릭스, 예를 들어서 제가 스노우플레이크 분들하고도 얼마 전에 미팅을 했는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상장 회사고요. 데이터브릭스는 지금 비상장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 중에서 막 거의 8, 90%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회사에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ETF처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여러 개를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는 미국 분들은 이런 거를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왜냐면 ETF 우리나라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AI 파워 10개 회사를 비상장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ETF의 강력한 점은 뭐냐면 AI 뭐 인프라다. 인프라 ETF 하면은 뭐가 있죠? 맨 위에 TSMC가 하나 빡 박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TSMC보다 우리가 더 위에 올라가 있지만 그런 회사들이 딱 있고 밑에 7개 회사가 주춤주춤거려도 이거는 ETF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기법이 비상장에서 더 아주 파워풀한 게 스트라이프라는 회사에 그냥 넣었다가 이게 상장을 해도 제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비상장 때 버블이 꼈을 수도 있고 데이터브릭스도 상장했는데 별로 주춤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할비랑 에이브리지는 언제 상장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회사들을 10개를 AI 서비스라고 딱 묶어버리니까 각 티어에 탑 회사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사들의 강력한 점은 뭐냐면 B2B SaaS AI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B2B AI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1, 2위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세일즈포스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AI 회사에. 그러면 last mile resolution을 그릴 수 있는 AI 회사들이로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묶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개 중에 8개가 상장을 못하거나 망해도 2개만 성공해도 이 펀드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리스크를 해칭하는 기법들은 우리나라 또 ETF 유행을 타고 K ETF 그런 개념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질문이 너무 좋으셔서 이게 뭐냐면 전체 매크로를 좀 묶어서 봤으면 하는 그 질문이신 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서비스가 그동안 조금 잔잠했다. 예, 딴 거에 비해서. 근데 2026년에서 27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서비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예, 파운데이션이 플라토로 가면. 파운데이션의 인텔리전스가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2029년에 거의 플라토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꽤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또 인프라랑 뭐 LLM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그래도 올라가겠구나. 심지어 뭐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로는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비스는 누가 진짜 살아남고 누가 망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조금 여러 개를 묶어서 보는 게 그러니까 해칭이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업스테이지 상장 전이죠. 마키나락스 상장 전이 둘 다 너무 잘하지만 사이오닉 비상장사고 뭐 그런 회사들 중에서 하나에 전 재산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묶여 있어 만약에. 근데 비상장은 ETF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펀드들이 사실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좀 묶어서 보는 시선? 이거는 되게 이 시점에 한번 봐야 될 관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엔트로픽이 요새 아주 잘 나가니까 엔트로픽이 사실 상장 사면은 너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아까 4차에서 5차 넘어갈 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투자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 방법 아시는 분들은 이미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도 이미 막 물어봐요. 형은 들어갈 거야? 스페이스X. 언제 낼 수 있는데? 막 물어보는데 스페이스X, 엔트로픽 엄청 관심들 많으시거든요.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중요하고 요새 핫한 질문이어서 굉장히 감성적인 댓글이 달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씀만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딜 로드쇼 일론 머스크 팀에서 지금 돌고 있고 모 증권사에서는 VIP들한테 이미 돌았고 다른 증권사들도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대충 지금 VIP들이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1.45 트릴리언 US 달러예요. 이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업사이드로 2 트릴리언 US 달러 정도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인 것 같고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그거를 오픈하지는 아직 그런 소식은 저는 못 들었는데 그래도 구주 기회들은 있을 겁니다. 일부 사모펀드에서 뭐 제안을 한다든지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이 제안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명확해요. 엔트로픽이랑 장기로 가실 거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750빌리언 US 달러라는 수치가 만약에 그 팀을 믿고 저희처럼 직접 만나보고 그랬을 때 이들이 푸는 문제들이 실제 와 닿는다면 아주 장기로 보면은 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쇼텀으로는 진짜 개인의 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 콜을 펀드의 이름을 지었냐면은 파이널 보딩 콜이라고 지었어요. 공항에 가시면은 파이널 보딩 콜 하면서 타실 분 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실 분 꼭 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보딩 콜 1호 2호 뭐 이런 식으로 긴박감과 포모를 주기 위한 네이밍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잘 선택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근데 그거에 이름을 걸었을 때 그걸 또 좋아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아, 상장 전에 내가 US 넥스트 테크 자이언트에 내가 이름을 걸었다.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의미가 있으나 사실 이게 얼마나 업사이드를 즐기실 수 있는지는 개인이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기회비용이 있다 보니까 방금 전에 US 넥스트 테크 자이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주위에도 봐도 길게 보고 넣는다. 나는 1희 1비하지 않겠다. 10년 후까지 지금 삼성, 지금 하이닉스 같은 회사를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테크 자이언트를 난 넣고 싶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넣는 친구도 있고 뭐 애플 넣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10년 후에 지금이랑 또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엔트로픽도 넥스트 자이언트라고 하셨고 그럼 넥스트 빅테크는 어떤 회사가 될까요? 그 도메인에서 그 도메인의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문제를 딱 해결했을 때 굉장히 뾰족한 문제를 하나 해결했을 때 그게 횡전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개인이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도메인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회사다. 이거 하나. 그런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은 또 넥스트 테크 자이언트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알파마요처럼 이게 횡전개 됐을 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팀의 어떤 포텐셜, 잠재력들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둘 플레이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AI 파워 중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 이렇게 묶음별로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AI 퓨처워 중에서는 안드로이드인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세 번째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LLM에서 엔트로픽이 제일 인기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인기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개발자분들이 무슨 인기가 없어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 컨슈머들이 쓰기 불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몇 가지 회사가 있죠. 미국 비상장 중에서 한번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이미 지금 AI 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업사이드를 인조이 하시기에는 비상장 쪽도 많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얘가 기술이 좋은 건 맞는데 그럼 이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있냐? 아까 라스트 마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테일도 갖고 있냐? 요것도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스마트머니 분들께 여쭤보면 엔비디아 왜 투자를 했냐? GPU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쿠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락업을 걸 수 있는 회사였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워크플로우 상에서 중간에 딱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맨데토리처럼 잡고 있는 서비스인지 스트라이프 같은 회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게이트웨이인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비껴나갈 수 없는 비즈니스인지 이 회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지 보시면서 아 이거 넥스트 테크 자이언트구나 라는 거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개 드러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파워 쪽에도 있고요. AI 인프라 쪽에도 있고 엔비디아가 딱 맨데이터 게이트웨이를 잡은 거죠. 엔트로픽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사실 이걸 다 잡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발사체 없이. 그런 것들이 잡고 있는 회사들은 5년 전에 딱 봤을 때 1.45 트릴리언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이렇게 시각을 넓게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무튼 첫 질문의 시작이 사스포칼립스로 인해서 진짜 세상 바뀔 거냐, 회사 망할 거냐, 이 사스포칼립스를 유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먹을 거냐,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좀 1차원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쭉 보셨던 분들께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개인의 결정이긴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같은 경우 AI 서비스 회사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회사 중에서 10개를 뽑아야 됐었어요. 누가 뽑아줬을까요? 이런 거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때 클로우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실 때 띵킹 파트너로 AI를 잘 활용을 하시면서 또 AI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는 되게 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너무 포비아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신다기보다는 조금 즐기시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 저도 근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관점을 가져가 보시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투자하시고 공부 제일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조영민 대표님이시라고 100%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예측이? 엄청 틀리더라고요. 네. 맞으셨으면 지금 뭐 버핏보다 더 부자시겠죠. 저도 그 내에서 AI랑 한번 상의해 보려고 요새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재무제표 분석을 구글 시트랑 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잼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방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재밌게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예전 내가 친구 얘기 들었던 것보다 좀 낫네. 이렇게 해보고 재미도 느끼고 AI도 배워보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각을 넓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또 사스포칼립스 2탄이 나오거나 또 다른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저희가 또 모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정리를 하시는 걸 보고 아 클로드보다 훨씬 뛰어나시구나. 예,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